안녕하세요. 하루의 건강입니다. 우리는 아플 때까지는 이상 신호를 무시합니다. 피곤해서 그럴 거야. 나이 탓이겠지. 그렇게 말하며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그 그냥이라는 말 뒤에 실제로는 암이 숨어 있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미국 암학 ACS와 국제 피부암 연구소 ISIC에 따르면 일부 폐암 환자, 백혈병 환자, 그리고 피부암 환자들은 암보다 먼저 특정 부위에서 이상 징후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부위는 누구나 매일 보지만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 않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손톱을 통해 조기 진단된 사례는 의학 논문과 임상 보고서에 꾸준히 기록되어 왔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국제내일질환학회,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산하, 희귀증후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암을 유발하는 조용한 신호 중 일부가 손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3가지 이야기는 모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아주 현실적인 생존의 기록입니다. 당신은 그 조용한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부터 손톱을 보고 알게 된 폐암, 백혈병, 흑색종 3가지 암의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폐암. 그저 색이 조금 노랗다는 이유로 그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시작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3년 가을 경상도의 한 중소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날은 네일샵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손톱 정리를 하러 가는 길,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진짜 오랜만이에요. 근데 손톱이 왜 이렇게 노래요? 미용사의 한마디에 그녀는 무심코 손톱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좀 색이 바래졌나?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유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녀는 68세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결혼, 아이 둘 키우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조용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식탁에 앉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손톱이 좀 노래졌대. 이쁘지? 남편은 고개를 돌려 손톱을 보더니 아이고, 당신도 이제 할머니 다 됐나 보다. 둘은 웃었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하니까, 나이 드니까, 바람 쐬러 좀 덜 다녔으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자꾸만 자신의 손톱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손톱은 조금씩 더 노랗게 변했고 무언가 딱딱해진 것 같았습니다. 잘 자라지도 않고 끝은 잘 부러졌고 투명하던 손톱은 어딘가 흐릿한 빛을 띠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계단을 오르다 헉 하고 숨이 찼습니다. 내가 원래 이랬었나? 그녀는 그날 처음 작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손톱을 보더니 어르신, 아연 부족일 수도 있어요. 영양제 하나 드릴게요.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아무래도 요즘 날이 습해서 더 무기력하실 거예요. 그녀는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그냥 그런 대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밤에 기침이 잦아졌고 아침마다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누워있을 때 숨이 약간씩 불편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숨도 가쁘고 뭐랄까 안에서 뭔가 꽉 막힌 느낌. 남편은 말했습니다. 병원 다시 가보자. 큰 데로. 그녀는 두 번째, 세 번째 병원을 찾아갔지만 늘 같은 말만 들었습니다. 염증 수치도 괜찮고요. 연령대에선 흔한 증상입니다. 우울증 전조일 수도 있어요. 검사 결과는 정상이네요. 그녀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정말 그냥 기운이 없어서 그런 건가? 하지만 손톱은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톱이 두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잘 안 느껴졌지만 확실히 자라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손톱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진짜 괜찮은 걸까?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만 생각 말고 우리 대학병원 가보자. CT 찍는 데까지 가보자. 그렇게 그녀는 네 번째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가만히 손톱을 살펴보더니 한마디를 남깁니다. 노란 손톱 증후군이라는 걸 아시나요? 그녀는 처음 듣는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손톱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순환계나 폐 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숨이 차시거나 기침이 있으셨다고요? 그날 그녀는 CT 촬영을 권유받았고 3일 뒤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좌측 폐에서 작은 음영이 보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그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냥 손톱이 노랬을 뿐인데요. 그 손톱 하나가 그녀를 병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은 그녀를 암이라는 진실로 이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피부 미용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신호 하나를 무심코 넘기지 않은 한 여성의 생존기입니다. 그날 검사실 앞에서 그녀는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톱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노란 손톱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저 나이를 먹어서, 그저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진료실 문을 열고 의사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그 표정은 어디서 많이 본 표정이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의사들이 짓는 그 조용하고 단단한 표정. 좌측 폐에 조직학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음영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직 생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 위엔 노란 손톱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서는 길,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확인차 하는 거잖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냥 확인이겠지. 손톱이 뭐 그렇게까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불길했습니다. 손톱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 검사 후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말을 아꼈고 남편은 억지로라도 밝은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당신 작년 봄에는 손톱이 분홍색이었잖아. 사진 찾아볼까? 괜찮아. 지금은 그냥 이 노란색이 내 마음 같아. 결과를 들으러 가던 날, 그녀는 옷장 앞에서 오래 고민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을까?
혹시 인생이 달라지는 날이라면 나 단정하게 보여야 하니까. 남편은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확진입니다. 비소세포 폐암 1기 후반입니다. 지금으로선 수술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폐암이요? 네. 현재로선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없고 조기 발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노란 손톱 증후군으로 의심되던 증상이 암을 일찍 발견하게 만든 셈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톱이 나를 살렸네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드문 경우지만 노란 손톱 증후군은 폐질환, 림프계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라면 기적 같은 행운이죠. 병실에 입원한 밤,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도 몰랐을 거야. 그 노란 손톱, 난 그냥 웃고 넘겼는데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몰라. 근데 그 무너지는 걸 몸이 먼저 알려주긴 하는 것 같아. 다음 날 수술 설명을 듣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항암 치료 여부는 수술 후 조직 상태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 작은 손거울을 올려두고 손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톱은 여전히 희미한 노란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잘 버틸 거야. 원래 당신은 겁이 없는 여자잖아.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겁나. 근데 이 손톱 때문에라도 내가 살아야 할 것 같아. 왜? 나처럼 이 손톱 하나로 무언가를 눈치채는 사람이 한 명쯤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녀는 수술실로 향하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몸이 나를 버리려는 게 아니기를. 그리고 그 노란 손톱이 더 이상 혼자의 싸움이 아니기를. 두 번째 사례 백혈병. 이번에 들려드릴 사례는 2023년 가을 충청북도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감정과 서사를 더해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 아내는 유독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제도 일찍 잤는데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보다가 무언가 이상한 걸 눈치챘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에 가느다란 붉은 선이 수직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한 줄,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마치 손톱 아래에서 피가 터져 나온 것처럼. 이거 뭐야? 손톱 밑에 선이 생겼네? 그녀는 시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몰라. 요즘 맨날 부딪혀서 그런가 봐. 설거지 하다가도 계속 뭐가 깨지고 그래. 그녀는 요즘 자꾸 멍이 들고 코피도 자주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요즘 진짜 덜렁대나 봐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 한켠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작은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계단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 진짜 몸이 이상해졌나 봐. 병원 가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요즘 병원 가도 별 소용없어. 피곤해서 그런 거지 뭐.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그녀의 손톱을 다시 봤습니다. 붉은 선이 어제보다 더 진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손 약지 손톱에도 같은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핸드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손톱 밑에 붉은 선, 출혈 같은 선, 실핏줄 백혈병, 그 단어가 처음 떴을 때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그 붉은 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그녀를 설득해 동네 병원으로 함께 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고 의사는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혈소판 수치는 낮고요. 이건 큰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무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의자의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진단이 늦지 않은 편이지만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손톱에 보이는 증상은 손톱 및 모세혈관 출혈입니다. 백혈병에서 종종 보이는 증상입니다. 흔하진 않지만 조기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자신의 손톱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쓰던 컵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손잡이, 그 마지막 입술 자국, 그리고 그 손톱 아래 붉은 선. 나는 그때 그 선이 그냥 피곤함의 표시라고 생각했다. 그게 아니라 죽음이 문 밖에 와 있었다는 건데 그녀는 입원했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탈모가 시작되고 입안에 상처가 생기고 구역질과 고열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손톱이 당신을 구할 수도 있을 거야. 그 작은 붉은 선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잖아. 그녀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손톱이 나에게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몰라. 그녀는 이번 첫날부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내가 울면 남편이 더 무너질 테니까. 그녀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작게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혈액 속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았고 혈소판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그냥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녀는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가끔씩 잇몸이 잘 붓고 피가 났습니다. 밤에 자다가 이유 없이 땀이 나기도 했고 조금만 부딪혀도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며 넘겼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하다. 철분이 부족한가 봐. 아무래도 갱년기인가. 손톱 밑 붉은 선도 사실 한 달 전부터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몸은 늘 피곤한 거라고, 그게 인생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몸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는 걸. 병실에서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 작고 마른 손. 예전엔 아침마다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던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침대 위에서 조용히 식어가는 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톱 아래 붉은 선은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말했습니다. 초기 진단은 다소 빠른 편입니다. 항암 치료를 서둘러 시작한 것이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만 골수 상태에 따라 경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의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통 자신의 잘못만 생각났습니다.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늘 뒤늦게야 알아요. 피곤하다, 스트레스다. 그렇게 넘기다 보면 몸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톱 아래 작은 붉은 실핏줄, 그 선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혹독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욱신거렸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밤마다 열이 오르고 입안은 헐어 말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빠지기 시작한 머리카락과 창백한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는 놓지 않았습니다. 손톱을 바라보는 것. 아직도 그 선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희미해진 듯도 했지만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손톱을 볼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이 손톱이 사라질 때까지는. 주치의는 다음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골수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항암을 진행할지 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할지 결정한다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고 싶어요. 아직 딸 결혼식도 못 받고 당신하고 여행도 못 갔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해줘서 다행이야. 그날 저녁 남편은 그녀의 손톱을 바라보다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 손톱 아래 붉은 선을 기억하기 위해. 그 선이 어느 날 사라졌을 때 그녀가 살아남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세 번째 사례 흑색종. 이번에 전해드릴 사례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손톱에 생긴 검은 선 하나였습니다. 그 조용한 선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흔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봄 경북 안동 68세 여성 박윤정 씨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낮은 햇살 아래 그녀는 무릎을 꿇고 화단을 정리하던 중 손톱을 스치고 지나간 햇빛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거 뭐야? 왼쪽 가운데 손톱에 가는 검은 선 하나가 세로로 쭉 나 있었습니다. 뭘 잘못 긁었나? 어디 부딪혔었나? 그녀는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예전에 문틀에 손을 찍고 이런 멍이 든 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고 시작보다 약간 넓어진 듯 했습니다. 딸이 집에 놀러 온 날 그녀는 물었습니다. 얘, 이거 멍 같지 않니? 안 없어지네. 딸은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피멍인가 보지, 엄마. 손톱은 좀 오래가기도 하잖아. 그치? 나이 드니까 이것도 잘 안 빠지나 봐. 그날 저녁 그녀는 손톱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무언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녀는 동네 의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손톱을 잠깐 들여다보더니 별말 없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멍이에요. 아마 어디 부딪혔을 겁니다. 손톱은 천천히 자라니까 시간 지나면 없어질 겁니다. 그녀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났습니다. 그 검은 선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선이 속에서 바깥으로 자라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톱 뿌리 쪽 피부에 간질간질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병원 다시 가보려고 해. 이상하게 찝찝해서.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냥 손톱 멍 하나로 뭘 그리 걱정해. 당신 요즘 괜히 예민해졌어. 그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톱엔 여전히 검은 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손톱에 검은 선, 세로로 검은 줄 생김, 멍 아닌 손톱색 변화. 검색 결과는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흑색종, 손톱 및 피부에 생기는 악성 피부암, 생존율 낮고 전이 빠름.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녀는 큰 병원, 대학병원 피부과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 제 손톱이 좀 이상한데요. 검은 선이 2달 넘게 사라지지 않아서요. 간호사는 그녀의 손을 잠시 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 끝나고 조직 검사 권할 수도 있어요. 흑색종 가능성 배제는 해야 하니까요. 흑색종, 그 단어는 그녀의 가슴을 조용히 찢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리던 대기 의자에서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선 하나가 그토록 조용히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그런 멍인 줄 알았는데 이 선이 나를 이렇게 끌고 올 줄은 정말 몰랐어. 대학병원 진료 대기실에 앉아 그녀는 손을 가만히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톱, 작고 가느다랐던 검은 선은 이제 눈에 띌 정도로 굵어져 있었습니다. 박윤정님, 들어오세요. 그녀는 천천히 진료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2달쯤 됐어요. 처음엔 그냥 멍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진해지고 굵어지더라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흑색종일 수도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시죠. 그 말에 그녀는 한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흑색종이요? 네, 손톱 흑색종이라고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피부암 중 하나죠. 초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시리고 아려왔습니다. 설마 진짜 암이라고? 조직 검사실 앞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그녀의 손가락에 국소 마취를 놓았습니다. 짧고 따끔한 바늘이 살 속으로 들어가며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손톱 밑에서 조직 일부가 정밀하게 채취되었습니다.
그 짧은 몇 초가 그녀에겐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손가락에 붕대를 감으며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면 치료 가능합니다. 손가락 보존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멍인 줄 알았는데요. 정말 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간호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사는 어떻게 됐대? 그녀는 침대에 앉아 말없이 손을 내보였습니다. 붕대가 감긴 왼손, 그리고 말을 잃은 얼굴. 조직 검사했어? 흑색 종일 수도 있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손을 잘 펴지 않았습니다. 붕대는 풀렸지만 손가락은 왠지 모르게 시려웠고 손톱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거울을 보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여기에?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 손톱 잘 봐. 무슨 성 같은 거 생기면 절대 넘기지 마. 알았지? 딸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거 정말 위험한 거야?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암이라면 수술해야 해도 당신 먼저 살고 봐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해.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내 손가락을 잃는다는 것, 그게 내 삶을 얼마나 바꿀까?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암이 이미 어디론가 퍼졌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진료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손톱 흑색종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림프절 전이는 확인되지 않았고 빠른 절제 수술이 필요합니다. 절제 수술이면 최소한 손톱과 손톱 뿌리는 절단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선 손가락 마디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럼 제 손가락을 잃는 건가요? 의사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다행히 빠르게 오셨습니다.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만 말고요. 그녀는 조용히 손을 쥐었습니다. 그 손톱 안에 검게 자리 잡은 그 선은 더 이상 단순한 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죽음이 보낸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말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낯설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흑색종, 그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길, 남편이 물었습니다. 흑색종이 뭐라고 하던가? 그녀는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피부암이래. 손톱에 생기는 피부암.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암이면 항암 치료 같은 걸로는 안 되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밖에 없대. 빨리 떼어내야 한대.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그녀는 손톱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멍 같았던 선, 그 선이 이제는
자신의 생사를 결정짓는 경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손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지금 암 환자인 거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는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림프절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한 초음파 검사와 폐 전이를 확인하기 위한 흉부 CT, 긴 복도, 낯선 장비, 하얀 침대 위에서 그녀는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혹시 이미 퍼졌으면 어쩌지? 검사 결과는 하루 뒤에 나왔습니다. 의사의 말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했습니다. 현재로선 전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흑색종 특성상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절제 수술이 필요합니다. 절제라면 뇌, 손톱과 뿌리 조직을 포함한 손가락 마디 일부 절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추듯 입을 막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은 식탁 위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손가락을 잃게 될 수도 있어.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 선 하나가 내 손가락을 가져갈지도 몰라.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그 선이 당신 생명을 가져가지 않으면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그녀는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계속 손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손으로 아이들 이유식 만들었고, 바느질했고, 지퍼 달았고, 남편 넥타이도 묶었는데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조금 무서워. 딸은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손가락을 잃으면 우리가 슬프긴 하겠지만 엄마를 잃는 게 훨씬 더 슬퍼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살아야지. 살아야 다음 이야기도 있으니까. 며칠 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입원 수속을 하던 날 의사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수술 후에 병리 결과에 따라 추가 치료나 경과 관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최선의 타이밍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 속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병실 침대에 앉아 그녀는 손톱을 바라봤습니다. 이 선이 내일이면 사라지겠지. 하지만 그 선이 남기고 간 건 너무도 깊고 너무도 진한 상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새 여성은 그냥 손톱이 이상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이상함이 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몸은 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당신은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이처럼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변화가 암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저희 하루의 건강 채널은 앞으로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건강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톱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이
가장 빠른 조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이야기도 함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